10년 전 우리는 같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고 10년 후 여전히 그 비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게 뒷문, 그리고 그 안에서만 흐르던 공기.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건 절대 밖으로 흘려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초봄, 도윤은 부모님의 분식집 앞 간판을 닫고 있었다. 간판 위에 얹힌 먼지를 털어내자 안쪽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스며 나왔다. 그때였다. 주방 쪽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흰 앞치마를 두른 채 긴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모습. 바람이 스칠 때마다 몇 가닥이 흘러내려 뺨을 스쳤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라였다. 며칠 전 이 마을로 내려와 가게 일을 돕게 된 새 얼굴. 도윤은 빗자루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고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분위기. 가볍게 웃으며 주문을 받는 그 눈빛은 바닷물빛처럼 깊고 잔잔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그녀의 손목에는 힘줄이 가늘게 드러났고 그 위로 희미한 물방울이 반짝였다. 도윤은 괜히 창문 유리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을 흘끗 훔쳐봤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낯설지 않았다. 점심이 끝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진 시간, 미라는 주방에서 나와 바닷가 쪽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고 그 사이로 그녀의 향기가 은근하게 번졌다. 비누 냄새와 갓 튀긴 어묵향이 묘하게 섞여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잠시 멈춰 있었다. 햇빛에 비친 윤곽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손끝이 창틀을 가만히 쓸었다. 그 사소한 동작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여서 도윤의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그날 저녁 문 닫기 전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미라는 조용히 의자를 올리고 있었다. 도윤은 괜히 싱크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들고 있던 의자가 바닥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오늘 바람이 좀 세죠? 그녀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창문 열어두니까 좋은데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방향엔 벌써 짙어진 저녁빛과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라를 찾게 됐다. 손님과 대화하는 목소리,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사이로 스치는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도 그녀의 모습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그건 아직 아무 의미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도윤은 알았다. 이 감각이 곧 그의 일상을 흔들 거라는 걸. 늦은 저녁 바닷가 골목은 이미 고요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마감을 마친 도윤은 뒷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바람은 하루 종일 튀겨낸 기름 냄새를 싹 씻어내듯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 골목 끝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원룸창이 보였다. 그곳은 미라의 방이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설거지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조리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깨선이 부드럽게 굽어 있었고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흘렀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굳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그 안에 흐르는 온기가 느껴졌다. 유리창을 두드릴까 하다 그냥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물방울이 그릇에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 간헐적으로 스치는 손끝의 리듬, 그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허밍 같은 숨소리.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골목 한쪽만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는 창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빛 안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을까? 잠시 후 그림자가 옆으로 움직였다. 미라는 창가 쪽에 놓인 화분의 잎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일처럼 보였다. 도윤의 시선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갔다. 그녀는 아직 도윤이 골목에 서 있는 걸 몰랐다. 갑자기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이 살짝 들렸다. 그 순간 안쪽 조명에 비친 그녀의 윤곽이 한층 선명해졌다. 긴 목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어깨로 흘렀고 손목과 팔뚝 사이에서 묘하게 가늘고 긴 선이 드러났다. 그 한 장면이 머릿속 깊숙이 새겨졌다. 도윤은 괜히 모자를 눌러쓰고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서는 순간 창가에서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아마 바람 때문이었을까 그녀의 시선이 잠시 골목 쪽을 스쳤다. 두 사람의 눈이 스치듯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도 웃음도 아니었다. 다만 짧은 순간의 정적 속에서 무언가 전해졌다. 그건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그냥 두겠다는 듯한 묘한 허락 같았다. 도윤은 말없이 모퉁이를 돌아섰다. 등 뒤로 여전히 창문 불빛이 남아 있었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불빛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밤 이후 도윤은 일부러 마감을 늦췄다. 골목 끝에서 그 불빛을 보고 싶었고 창문 너머 그림자를 다시 보고 싶었다.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숨이 깊어지고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그 불빛이 켜져 있는 한 그의 발걸음은 언제든 그 골목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겨울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저녁, 분식집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도윤은 테이블을 닦으며 한쪽 눈으로 주방을 바라봤다. 미라는 가마솥 옆에서 어묵 국물을 덜어내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그녀의 뺨을 희미하게 가렸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 미라가 부르듯 말했다. 라면 먹고 갈래? 그 말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안쪽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작은 테이블 위 라면 2그릇과 오징어 볶음이 놓였다. 김이 올라오는 그 사이로 서로의 시선이 가끔 부딪혔다. 국물 위로 떠오른 파 한 줄기가 미묘하게 흔들릴 때마다 마치 둘 사이에 숨겨둔 무언가가 덩달아 흔들리는 듯했다. 도윤 씨는 이런데 오래 살 것 같아요. 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왜요? 글쎄요, 바람에 익숙해지는 사람 같아서. 그녀의 시선은 창문 너머 어두운 바다로 향했지만 말끝의 온기는 분명 도윤을 향하고 있었다. 라면을 반쯤 비운 후 그녀는 잔에 술을 조금 따라 건넸다. 한 잔만 하죠. 오늘은 좀. 그 뒤의 말은 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짧게 부딪힌 잔, 목으로 넘기는 소리, 그 사이로 전해지는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미라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에서의 삶, 서툰 결혼과 빠른 이별, 그리고 이곳에 내려오기까지의 지난 시간. 말은 담담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스치는 공허함이 있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지금 여기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마치 모든 걸 버리고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술이 조금 돌았는지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바람이 차네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녀의 손끝이 유리창에 닿았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드러난 손마디와 얇은 손목이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서로 굳이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작은 웃음과 짧은 숨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그때 미라가 의자를 살짝 뒤로 밀며 말했다. 바닥은 차가워요. 잠깐 제 방에서 쉬다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귓가에는 바닷바람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스쳤다. 그녀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전기난로의 약한 바람, 그리고 벽에 기대선 그녀의 실루엣이 이 밤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만들 것만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전기난로가 내뿜는 잔열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는 다른 부드럽고 묘하게 눅진한 온기였다. 도윤은 모자를 벗고 서성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벽 한쪽에 접혀있는 이불, 작은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와 펼쳐진 잡지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앉아요. 바닥이 좀 차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바람에 식은 손끝이 유리창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 동작 하나가 이 공간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 같았다. 도윤은 이불 가장자리에 앉았다. 난로 바람이 바짓단을 스치고 그 속에서 잔잔히 섞이는 비누 향이 코끝에 닿았다. 그녀가 옆에 앉자 공간이 한층 좁아졌다. 팔꿈치가 스치며 전해진 미묘한 떨림이 오래 잔상으로 남았다. 오늘 가게 일 힘들었죠? 그녀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물었다. 컵을 받는 순간 손끝이 닿았다. 아주 짧았지만 그 짧음이 더 오래 남았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리듬이 이 방 안에 흐르는 조용한 호흡과 묘하게 겹쳤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가는 듯했다. 미라는 무심한 듯 이불을 조금 더 펼쳐 도윤 쪽으로 당겼다. 춥죠? 조금 더 안쪽으로 와요. 그 말에 도윤은 몸을 살짝 옮겼다. 이불 속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처음엔 난로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알았다.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등과 어깨로만 온기를 나눴다. 그 작은 접촉이 파문처럼 번져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다. 숨소리 하나, 시선의 방향 하나까지 또렷하게 의식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작게 웃었다. 이상하죠? 이렇게 조용한 게 더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파도 소리, 난로 소리, 심장 소리가 서로 뒤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바깥의 찬 공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쉽게 놓고 싶지 않은 감각이라는 것도. 문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는 전혀 다른 계절이 흐르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온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과 미라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생겼다. 특별한 약속을 한 적도 명확한 경계를 정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둘만의 시간이 매일 조금씩 늘어났다. 가게가 한산해지는 오후, 미라는 시장 좀 다녀올래요? 하고 묻곤 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섰다. 그 길 위에는 늘 바닷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사이로 스치는 손등이 짧게 닿았다 떨어졌다. 재래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그녀는 물건값을 흥정하며 웃었고 도윤은 그 웃음에 괜히 발걸음을 늦췄다. 그 웃음소리 끝에 스치는 숨결이 귓가에 오래 남아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지나면 둘은 늘 같은 벤치에 앉았다.
말이 없을 때가 많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멀리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가까이서 들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어느 날은 장을 다 보고 가게 뒷마당에서 둘이 함께 앉아 있었다. 저녁 불빛이 막 켜진 시간, 그녀가 가볍게 턱을 괴고 도윤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자 도윤은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다. 도윤 씨, 가끔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서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굳이 더 깊이 묻지 않았다. 가게를 닫고 나면 둘은 말없이 뒷마당에서 바람을 맞았다. 가끔 그녀가 웃으며 춥죠? 하고 묻고 도윤은 고개를 젓곤 했다. 그 순간만큼은 바람도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닿았을 때 도윤은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이 하루의 끝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손끝이 스쳐도 시선이 마주쳐도 둘 다 모른 척했지만 그 모른 척이야말로 다음 만남을 더 기다리게 했다. 그날 밤 문을 잠그고 나오는 길에 미라가 짧게 말했다. 내일 바닷가 말고 다른 데로 가요. 그 한마디는 약속이자 신호였다. 그 이후로 둘 사이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우리만의 규칙이 생겼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은밀한 만족을 말없이 공유하는 것. 그건 서류로 남길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서명보다 오래 갈 것만 같았다. 입대 날짜가 달력 위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남은 날을 세어볼수록 하루하루가 묘하게 짧아졌다. 그 사실을 서로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잔잔했다.